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같이 첫걸음 1학년 부장 첫걸음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장수초등학교 교사 안미숙입니다. 학년부장을 처음 맡으신 분들을 위한 학년부장 첫걸음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간 6년간 1, 2학년 부장을 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경험을 선배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이 뛰어나게 많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먼저 해본 사람의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지요. 학년부장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학년부장 처음이시지요? 처음 학년부장이라는 보직을 받았을 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학년부장을 처음 하시는 몇 분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제일 문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정신없는 3월을 지내고 한 학기가 지날 쯤이면 학년부장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처음 걱정은 아마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을 운영하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내 교실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 3반, 많게는 10여 개의 반이 어느 정도 일관된 계획과 교육의 질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는데 시작부터 참 막막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동학년 선생님과의 첫 만남.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으로만 동학년이 구성되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하지요. 타 학교에서 전입해 오신 선생님이 구성원에 계시면 첫 만남은 더 어색해집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동학년 모임 전에 전체 모임에서 새로 전입해 오신 선생님들께 꽃도 드리고 환영을 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동학년 모임을 가지니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였어요. 어쨌든 첫 만남에서 동학년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좋은 관계의 형성이 1년을 함께 보내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학급 아이들이 힘들어도 학교 일이 힘들어도 동학년 선생님들이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 즐겁게 생활한다면 학교 가는 것이 흥이 나게 되고 학년부장이 학년을 운영할 때도 적극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학년 모임은 첫 모임부터 항상 간식이나 차, 부드러운 이야기 등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학년에서 힘든 일도 서로 품어주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또 첫 만남에서 선생님들과 학년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이후로 학년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역할에 매이게 되면 경직된 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업무를 배려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학년 역할을 정하되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해나간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년 일이라야 큰일이 있겠습니까? 배찌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처럼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해나가면 별 어려움 없이 학년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년 역할도 정해졌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을 짜야겠지요. 요즘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학식이 뛰어난 학자들과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 온 교육과정을 왜 재구성을 굳이 하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재구성은 엄밀하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기보다 교과서의 재구성입니다. 교육과정은 가르치지만 교과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재미없기도 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색다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과 이론들이 있지만 제 경험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목적이 우리 학교의 환경과 우리 학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기로 하였으면 학년부장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반만 운영하는 학급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학년 전체 선생님들과 의논해야 합니다. 때로 나는 그냥 부장이 해주는 대로 잘 따라가겠으니 부장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학년은 부장이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니 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민주적인 학년 운영을 위해서 학년 교육과정을 함께 하기 위해 작은 워크숍을 가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주제, 이번 학년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장님과 교육과정 역할 담당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재구성할 때는 학년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의 자원을 알아봅니다. 공원이나 산, 도서관, 시장 등 체험활동이 가능한 자원을 알아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학년의 경우 한글 해득 정도나 신체 발달 또는 손상 정도, 이갈이를 했는가 등 학년 초의 진단활동을 통해 세심하게 관찰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구성한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학년 국어는 참 어렵습니다. 2015 교육과정 전에 저는 병설 유치원에 따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께서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한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 2학년 총 68시간으로 한글 교육 시간이 늘어났는데 가르쳐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을 아예 안 배우고 들어온 아이들은 이 시간으로 절대 한글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교과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한 차시에 여러 가지 낮자를 한꺼번에 배우고 익힐 수 없습니다. 이 교과서는 한글을 어느 정도 배우고 온 아이들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교육 학교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방방곡곡 홍보를 해서 한글을 안 가르치고 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진도가 너무 빠르고 국어 교과서 자체가 한글을 알고 온 아이에게는 너무 쉬워서 재미없고 한글을 모르고 온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배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글을 전혀 모르고 입학하는 아이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으로 글을 익힐 수 없고 그렇다고 이미 알고 온 아이에게도 재미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야기와 그림을 통한 예술적 활동과 리듬 활동을 통해 몸으로 익히며 감각 리듬을 발달시키고자 낮자 하나씩 충분히 배우고 익히기 위한 한 학기 동안 국어 교과서를 다루지 않고 한글 교육만 실시하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글을 배우고 온 아이들은 새로운 교육 방법에 글을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르고 온 아이들에게는 신세계가 열렸지요. 한글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낮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낮자가 숨어있는 이야기 그림을 보여주며 낮자를 찾아보며 형상화시킵니다. 낮자 소리를 내보고 몸으로 낮자 모양으로 걸어보기도 하고 몸이나 혹은 다양한 물건으로 낮자를 만들어보고 충분히 익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낮자가 들어간 낱말을 배우며 낮자의 소리를 충분히 익힙니다. 그런 후에 칸과 줄이 없는 큰 공책에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낮자 하나를 배우는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80분 블록으로 이틀 동안 같은 낮자를 공부하게 되지요. 아이들은 공부하기보다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압으로 배워갑니다. 이렇게 몸으로 충분히 낮자를 배우고 충분히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한글을 전혀 모르고 입학한 아이도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교과와 창체교과의 재구성은 우선 학교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특성을 배려하였습니다. 학교 근처에 인천대공원이 있고 장수천길, 거머리산, 장승배기 시장 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 중심 교육으로 숲체험 활동과 우리나라 절기에 행해지는 활동들을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형제 맺기 활동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제 자매가 적은 아이들을 고려한 재구성이었습니다.
봄에 입학 후 형제 맺기 활동으로 6학년 형님들과 학교 돌아보기, 교과 가르쳐주기, 점심밥 함께 먹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형제 맺기 활동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학년이 안심하고 학교에 즐겁게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급식실이나 복도, 길거리나 마을에서 짝꿍 형님을 만나면 아주 반가워합니다. 매년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1학년도 크면 자기도 형님들처럼 좋은 형님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봄 절기에 맞는 장수천 벚꽃 산책, 거머리산 봄나들이와 대공원 봄 숲체험 및 삼진날 진달래 화전을 해먹었습니다. 진달래는 봄나들이로 산에 가서 따온 것이지요. 텃밭에 작물을 심는 시기도 봄입니다. 여름 절기는 단오로 시작되지요. 단오에 하는 민속놀이나 장명루 만들기, 수리치떡 만들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을 실시하고 텃밭 활동을 합니다. 봄에 심은 감자를 캐서 함께 삶아 먹고 코로나로 작년에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를 따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으로 조소라 하기에는 좀 낯간지러운 흙놀이도 하고 습식 수채화를 배웁니다. 악기로 오카리나를 매년 배웠는데 부는 악기를 할 수 없었던 작년에는 타악기 앙상블을 하였습니다. 여름 숲 체험으로 인천대공원에 가서 여름숲을 보고 개울가에서 물놀이도 합니다. 가을에는 추석 절기가 있지요. 추석에 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치기도 하고 송편 만들기도 하고 한복 입고 다도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습식 수채화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봄에 심은 고구마 수확을 하여서 함께 고구마를 삶아 먹고 고구마 책을 읽으며 내 고구마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 하루는 고구마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 끝에는 구마를 붙여서 맛있구마, 재밌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가을 숲에서 가을의 자연을 보고 인천대공원 호숫길을 돌면서 가을 단풍을 원 없이 보고 숲놀이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관람은 학기에 1회 정도로 학교에 오는 공연이나 문화예술회관에 전철을 타고 가서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겨울 절기 활동에는 김장을 담그고 설날, 연날리기나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와 세배하기를 합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쓸쓸한 숲도 가보고요. 지속적인 습식 수채화 배우기와 마을 연계 활동으로 친구 집에 놀러가 이웃 간의 예절 지키며 놀기, 마을시장 탐험하기 활동을 교과 시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6학년 졸업식에도 참여하여 1년간 함께하였던 형님들을 아주 슬프게 보내드리지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로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숲체험 활동은 4계절 동안의 자연환경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껴보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숲에 나가고 그 안에서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텃밭 활동, 형제 맺기, 문화예술 교육 등은 1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온책 읽기나 혹은 옛 이야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단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의 긴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재구성 계획을 잘 세워야겠지요. 1학기 동안 국어와 수학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철저히 했습니다. 창체 시간의 경우도 이것저것 하라는 것은 많지만 1학년 만에 주제를 정하여 학년의 특징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 1학년 창체는 절기활동, 문화예술교육, 숲체험, 공예활동으로는 대바늘 뜨기를 장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학년이 대바늘 뜨기를 하냐고요? 네, 오랜 기간 가르치면 잘하고 목도리도 완성합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생활의 리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잠자리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는 활동 등이 규칙적인 것이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좋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하루 활동, 일주일, 한 달, 1년의 활동들의 루틴이 주어지도록 합니다. 매일 아침에 아침 열기로 시와 노래를 하고 리듬 활동을 하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는 마침시를 하고 하교를 합니다. 아이들은 마침시를 시작하면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뜨개질을 하는 것은 한 주간의 루틴이고 계절마다 숲에 가고
각 절기에 절기 활동을 하는 것은 일련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도 되었으니 아이들과 만남을 해야겠지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도 많이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첫걸음은 학년 초에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학급 세우기로 규칙 만들기, 그리고 단순히 진단평가가 아닌 아이들의 지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까지 관찰하는 진단활동이 몇 주에 걸쳐 교과활동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복적 서클을 운영하고 형제 맺기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학급의 기초를 세웁니다. 같이 다 함께 활동은 학년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전 학년이 2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학년 수준에 맞게 같은 시기에 진행합니다. 같이 다 함께 활동에서는 선후배의 만남을 통해 선배는 후배에게 다음 학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1학년은 2학년 교실에 가서 2학년에 대한 궁금증을 2학년 선배로부터 해결하지요. 그리고 유치원 7살 아이들이 1학년 교실에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1학년 친구들은 잘 대답해 줍니다. 또 1년간의 추억을 돌아보고 내가 잘할 수 있게 된 재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년 마무리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학년 활동을 소개하는 활동은 후배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1년을 돌아보는 활동이기도 하였습니다. 1년간 자신의 활동 자료들을 모아서 동생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형제 맺기 활동처럼 선배에게 받고 또 후배에게 베푸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학년이 바뀌거나 입학으로 처음 학교에 오는 날, 아이들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등교를 할까요? 그런 첫날에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첫인상을 행복하게 하여 학교가 즐거운 곳이고 갈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입학식 날 교문에서 맞아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레드카펫을 엄마 손 잡고 걸어 들어가면 그 끝에 6학년 형님이 꽃을 들고 1학년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황금 왕관을 받고 사탕 목걸이를 받습니다. 배움의 촛불도 밝히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입학 선물로 체육복을 주십니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마치 오래전부터 내 자리였던 듯한 좌석 이름표와 선생님의 다정한 편지, 교실의 계절 탁자에 올려져 있는 꽃과 환영하는 요정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호기심을 학교는 참 괜찮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학교에 대한 불안을 덜어줍니다. 저는 입학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고 아이들은 확실히 학교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입학식장에는 6학년 형님들이 함께하며 이날 형제 맺기 활동이 시작됩니다. 1학년 동생들을 환영해주고 축하한다고 안아주는 형님들, 공연으로 마주해주는 선배들이 있는 입학식입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꼭 부모님들 아이들과 담임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함께 학급별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다고 막 친하게 허물없이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로서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도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겠지요.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민원도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교육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 공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도화지를 재단하여 구입하고 바늘로 꾸며서 공책을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 공책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학교에서 함께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학부모로서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교사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자세히 적은 징검다리 공책을 매일 보냅니다. 클래스팅에 징검다리 공책과 함께 사진도 몇 장씩 올려줍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딸바보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클래스팅에 올려주는 징검다리와 사진을 보면서 아이의 생활을 알 수 있었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아이와 학교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행복하셨다고 학년 말에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은 징검다리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작성하여 올려야 하므로 시간도 없고 선생님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옆반 선생님과 1년 동안 참 열심히 하였고 그만큼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에는 미리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이 되지요. 이럴 때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면 뭔가 전문적인 상담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할 말도 많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자기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학부모들과 학부모 동행 모임을 실시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학부모는 공부하는 부모라 주장하며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을 모아 시간 조율을 하고 월 1회 학부모 공부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 관련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상담하고 다른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위안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다음 달에 배울 시와 노래도 함께 배우고 공예 활동도 미리 배워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참 힘들겠구나 하시며 공예 활동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고 절기 활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창포물에 머리 감기 활동은 1, 2학년 아이들은 혼자 아직 머리를 못 감지요. 담임교사가 혼자서 한다면 무척 힘들었겠지만 많은 학부모님이 그날 오셔서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셨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학부모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학년 행사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요즘은 학교 전체 행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주로 학년군이나 학년 중심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운동회를 안 하는 대신 학년 체육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학년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계획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필요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절기 활동을 하다가 1, 2학년이 함께 민속놀이 한마당을 한다던가 생태교육을 위해 숲체험 활동으로 대공원을 가는 것들이지요. 예산이 많아서 숲체험 강사를 부르면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숲체험 행사 계획을 세워 학년에서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횟수를 정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가 작아서 학년군으로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뒷산을 간다든가 대공원을 간다든가 공연 관람을 위해 전철을 타고 공연장을 가든지 학교 밖 활동은 반드시 사전 답사를 꼭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원활한 체험 활동을 위해 사전 답사가 꼭 필요합니다. 1학년 학년 행사로 입학 100일 잔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학식 날부터 존중받고 환영받았으므로 100일 잔치도 전교생이 축하해주는 큰 활동이었습니다. 100일 떡을 해서 형님들에게 나누고 집에도 가져갔어요. 입학 100일 사진도 찍고 부모님께 100일 축하 편지도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간혹 부모님 편지를 낭독하면서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2학년부터 6학년 형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100일 축하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6학년 형님들이 내려와 100일 축하를 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년이 끝날 때는 항상 책거리를 하였습니다. 조금씩 자신들이 먹을 음식, 주로 과자나 과일 등을 가져와서 함께 모으고 뷔페처럼 덜어다 먹으며 책거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년을 마무리하는 서클을 하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2020학년도에는 온라인 책거리를 하였습니다. 줌으로 각자 집에서 학습꾸러미로 받은 파티 모자와 파티 음식을 차려놓고 대화의 식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학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대화 메뉴판을 보고 주제를 골라 그 이야기를 하는 활동이었는데 눈물 찔끔 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교과서와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동학년 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년부장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학급 선생님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해 교육과정의 큰 틀을 만들었으면 월별로 다음 달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다음 주 계획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매일매일 다음 날 교육활동을 점검하고 준비물을 함께 준비합니다. 매일 만나고 의논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조율하고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정이 담뿍 드는 동학년입니다. 학급 수가 적은 우리 학교는 1, 2학년군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도 학년군으로 실시합니다.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온책 읽기 책을 정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구안하기도 합니다. 절기활동 전에는 절기활동에 실시할 활동들을 함께 배우고 미리 시연해 봅니다. 진달래 화전을 만드는 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더 많지요. 함께 미리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배워봅니다. 천연염색을 위해 함께 염색 물감을 만들기도 하였어요. 힘들다, 귀찮다 할 만도 한데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므로 선생님들은 최대한 협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하지요. 교사로서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함께함은 마술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학교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1학년이지만 때로는 2학년과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5학년이나 6학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년 초에 학년군 또는 형제학년이 함께할 교육 내용을 정하여 교육과정에 미리 반영합니다. 또 못했으면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하여 함께하기도 하지요. 어차피 교육과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1, 2학년은 현장학습이나 절기활동, 봄나들이, 텃밭 활동 등을 함께합니다. 함께하면 좋은 점은 학년단 2학급이라 한 학년에 2선생님이지요. 그런데 2학년이 함께하면 4명이 함께하게 되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내용도 풍부해집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요. 6학년과는 형제 맺기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니 참 친해져서 서로 교실에 놀러 오기도 합니다. 점심 먹고 교실에 와보면 1학년과 6학년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블록 쌓기도 하고 춤을 좋아하는 언니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6학년 공부에 1학년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6학년이 역사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 발표회를 1학년 수준에 맞게 설명하기로 하였는데 1학년이 6학년 형님 교실에 가서 발표를 듣고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 퀴즈를 풀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1학년은 1년 장기 프로젝트로 대바늘 목도리 뜨기를 하는데 6학년과 함께 6학년 실과 시간에 뜨개질을 함께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였습니다. 시장 체험을 할 때는 6학년 형님들이 도와주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우리 학년뿐 아니라 다른 학년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며 학교 폭력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학교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학교에서도 조금만 궁리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활동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안에 각각의 교실이라는 계란판을 깨고 함께 활동하였다면 학교의 벽을 넘어서 이웃 학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이 인근에 비슷한 교육활동을 하는 1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동학년 모임을 함께 하면서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교관 전문적 학습체의 활동을 통해서 만난 인근 학교 선생님들이 국어와 수학의 주기집중 교육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학교가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함께 논의한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또한 절기활동에 대한 논의도 해가면서 새 학교 동학년 협의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지속하여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연대하는 활동은 우리 학교, 우리 반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서로 가지고 있는 재주와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좀 더 풍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힘든 해였습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2021년 올해도 1, 2학년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체험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원격 학습 상황에서도 등교 상황에서도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작년에 이 블렌디드 수업이란 말이 참 많이 나돌았지요. 그러나 이 블렌디드 수업이 그렇게 어려운 활동은 아니더라고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따로따로가 아닌 동일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나 절기체험, 온책 읽기 활동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학년도 줌 수업 잘합니다. 또한 세심하게 꾸러미를 배부하고 준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원활한 학습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는 콘텐츠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교육과정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출연하고 촬영하고 편집도 하니 영상 수준이 높지는 않겠으나 수업의 질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영상을 찍었고 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학급 플랫폼으로 안내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에 1학기까지는 EBS 콘텐츠를 사용하였으나 2학기에는 우리 학교 아이들과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시간 원격 수업인 줌 수업을 매일 실시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줌 수업이 1학년이라 불가능할 것 같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아주 잘하고 고학년과는 달리 화면을 끄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앉아서 잘합니다. 발표도 잘하고 문제를 내면 아주 열심히 해결합니다. 따라서 조금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재구성한 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같은 루틴으로 학습을 하여 좀 더 안정감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등교 수업만 실시하였다면 국어 옛날 이야기를 그냥 선생님이 들려주었겠지만 원격과 등교가 병행되거나 원격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형극으로 만들어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금씩 진도가 나가니 한 번 인형과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날 진도에 맞게 이야기를 촬영하였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열기로 실시하는 월시와 월노래도 영상으로 찍어서 집에서도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시와 노래와 리듬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줌 수업을 하면서는 줌으로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온라인 현장 체험 학습도 실시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현장 체험 학습은 백제금동 대학로를 주제로 실시간으로 박물관 학예사 선생님들이 장수초등학교 친구들 안녕 이러면서 진행하고 아이들 이름도 불러주니 아이들은 실제 현장 학습 마냥 좋아하였습니다. 열심히 설명 듣고 퀴즈도 맞추고 재미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위에서 찾으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꾸러미는 아이들에게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고 평소에 학습 준비물은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꾸러미가 없으면 그냥 원격 수업은 동영상 시청에 지나지 않을 그런 학습이었습니다. 학습 계획이 나오면 실시간 학습과 동영상 만들 것을 나누고 그에 맞는 학습 준비물과 학습 활동지를 매주 준비하여 주 1회 학습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일매일 영상을 보면서 만들기나 종이접기도 하고 실뜨기 놀이나 콩주머니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석 때는 절기활동으로 송편 만들기 꾸러미가 나가기도 하였고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가 배부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습꾸러미 배부는 아이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학부모로부터 학습활동의 어려움을 듣고 또 다음 주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계기가 되어 서로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습꾸러미에는 절기에 맞춰서 절기 준비물도 배부하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책거리를 할 때 학습꾸러미가 매주 선생님에게 받는 선물 같았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꾸러미 만드느라 선생님이 잠을 못 잤을 것 같다고 이런 귀여운 말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 격차가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학부모와 상담하여 학교에 보내도록 하여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긴급 돌봄으로 보내기도 하고 학습 부진 학생은 3분의 1 등교 원칙 이런 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교에 불러 매일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한 학기가 다 가도록 학교를 며칠밖에 나오지 않게 되자 3월에 한글 미해득으로 조사된 아이들은 6월이 되도록 그대로 한글을 못 읽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래서 당장 학교로 불러 매일 원격 수업을 지도하고 한글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한글도 못 되고 2학년에 진급할 뻔하였네요. 이것은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1학년 2개 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학년부장이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교사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우리 옆반 선생님도 이러한 절실함을 함께 느꼈고 또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랑 한 가지 더하면 동학년 선생님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아동 상담까지 실시하였답니다. 학년부장으로 첫 해를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힘들고 동학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들 것입니다. 다른 반에서 발생한 민원까지 학년부장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 참 힘듭니다. 또 학교와 학년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니 학교와 학년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학년부장은 중간에서 일을 잘 조절해야 하니 받는 스트레스도 좀 크지요. 하지만 동료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학년 운영에 함께 참여한다면 짐은 훨씬 가벼워지겠지요. 동학년 선생님들의 도움을 적극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동학년 분위기를 좋게 하여 마음껏 투덜거려도 되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동학년 누구와도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1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장님이 마음을 열고 때로는 푼수가 되는 것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조금 냉정하게 앞서 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2월에 학년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교육과정이 잘 짜여지면 학년 운영은 훨씬 쉽습니다. 계획대로 조금씩 수정하여 나가면 되니까요. 만약 3월인데 아직도 부족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힘들 때는 옆에 있는 동료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힘을 내세요. 함께라는 것을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낫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가려 애쓰지 마시고 함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학년부장이 쉽지만은 않지만 함께 가는 동료 교사가 있기에 해낼 수 있습니다. 부장님들 힘내세요. 이상 장수초등학교 교사 안미숙이었습니다.